설 연휴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사람들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지만 그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회포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에게는 명절에 모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하는데요. 2021년 설 당일은 이 가족들에게 잊을 수 없는 비극적인 날로 기억되고 말았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에 이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70대 남성의 사건인데요.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설인데 집에 안 와! 라고 저희가 일단 잡아봤는데 말이죠. 자, 명절 되면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맨날 하시는, 특히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한 70대 아버지도요, 지난 2021년도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설인데 왜 안 오냐고 자식에게 그냥 물어보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안 오려는 자녀와 말다툼까지 벌였는데,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요, 당시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가족끼리도 5인 이상은 모이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자녀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집에 가기를 거부한 건데, 이 아버지는 설날인데 집을 안 온다고, 그러면 네 엄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자녀들을 협박했습니다. 참 이게 진짜 아니 세상에 오라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세상에 그런데 자기 부인 아이들한테는 엄마를 볼모로 니들 안 내려면 이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게? 결국 2021년 설날 당일에 가족들을 다퉜는데 이 아버지가 차례상을 엎은 다음에 깨진 접시 조각을 집어들고 자신에게 대드는 자녀들한테 해칠 듯한 위협을 보냈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 어머니가 이제 가버리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또 자기 아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패를 부렸고요. 결국 또 옆집 주민들한테까지 해치겠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결국은 이 문제가 커졌던 사건입니다. 팀장님, 딱 보면 아시겠죠? 척 보면 아는 건데요. 사실상 이 70대 남성은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아내와 또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가정폭력을 일삼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대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면 했었고 그리고 평소에 사이 안 좋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설날 가족이 오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세배하면은 애들은 내가 소비돈을 주고 또 아들은 세배하면 저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이 원화하고 화기해야 하는데 팀장님이 아드님한테 세배를 하신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들이 세배하면서 옛날엔 제가 돈을 줬는데 지금은 용돈을 저를 줘요. 착한 놈입니다. 세배도 받고 용돈도 받고. 그 대신에 그 받은 돈 플러스해서 손자들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세뱃돈으로. 이렇게 화기애애해야 하는데 오죽 가족 폭력이 심했으면 아버지 보는 걸 대면스럽고 싫어했겠습니까? 이 남성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소장님, 진짜 말종입니다. 진짜 제가 이런 표현까지는 안 쓰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가정폭력 지금 연세도 꽤 있잖아요. 70년. 그럼 도대체 얼마큼을 이 가정폭력으로 가족들이 시달렸을까 싶은데 보통 가정폭력은 결혼 초기에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중독입니다. 폭력은 중독입니다.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폭력이 쓰고 싶어서 긴장 단계가 막 생깁니다. 긴장을 못 견디다가 폭력을 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해를 시도합니다. 이 사이클이 되는데 여기서 법적 처벌도 없고 가족들이 강력하게 대항하지도 못하면 화해 단계가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주기가 패턴이 짧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더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항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자기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맞을만 하니까 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사람도 지금 협박과 폭행죄로 입건이 됐는데 본인은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강제로 지금 이 사람은 법정에 섰는데 가정폭력범으로 법정에 쓴 거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가정폭력범으로 법정에 섰는데 사실은 신고를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이렇게 가정폭력이 있었는데 가족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신고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수십 회 이루어졌지만 이번 처음으로 이제 법정에 쓴 내용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법정에 나온 아내가 증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이 70대 노인하고 같이 못하겠다. 아내가 따로 증언을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증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내는 뭐라고 했냐면 영혼이 계속 안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했다는 거 보면은 그동안에 상당한 그런 심한 압박도 있었고 가정폭력이 상당히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좀 뛰어나 주세요. 세상에 저런 말씀을 하셨다면 신혼 때부터 계속 두들겨 맞으셨을 것이고 애를 낳고서도 애도 때리고 본인도 때리고 오죽 그냥 죽겠으면 저런 말씀을 자,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일단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 사건 심리한 법원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법원은요, 검찰 구형대로 1년을 선고하면 이 가족들에게 너무 빨리 돌아가게 되고 이로써 더 큰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뭐 재판부가 뭐가 됐든 검찰 구형보다 1년을 더 붙여가지고 2년을 선고를 하긴 했지만 너무 빨리 돌아가게 돼서 더 큰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크다. 일단 저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판결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2년 후에는 그러니까 이례적이에요. 사실은 구형량보다 같거나 낮거나가 많은데요. 구형량의 2배를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교정당국이나 아니면 우리 형사정책에서 봐야 됩니다. 돌아가게 되면 가정으로 가게도 또 같은 범죄가 반복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후에 교정이 끝났을 때 사회에 복귀했을 때 범죄가 재범의 우려가 없게 만드는 게 어쩌면 또 가장 또 교정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팀장님, 저는 분명 이 사람 2년 동안 감옥에서 썩으면서 복수의 칼날을 막 갈 겁니다. 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복수의 칼을 가는데 사실은 그 피해자 본인이라든지 가족들이 가정폭력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폭행당했을 때는 112 신고하시던가 또 1366번에 전화하게 되면 상담도 받아줍니다. 이런 전문가라든가 수사기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해결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 지자체에서 마련된 위기가정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심리 상담하고 또 법률이라든지 주거 지원도 해주니까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전문가라든지 수사기관, 상담소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112 혹은 1366에 일단 전화를 하시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 뭐 아시겠지만 이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이 가정 폭력이 많지 않습니까? 참 씁쓸한 현실이긴 한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